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한 데 반해 일본은 환영한다는 입장. 새누리당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책 결정 과정이 독단적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결국은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게 지난 2월이니까 약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건데요. 사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붕 떴다가 내려올 때 고도 40에서 150km 지점에서 타격을 하는 방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요격 미사일과 함께 X밴드 레이더라는 걸 세트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더로는 반경 2000km 내에 야구공까지 들여다본다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뭔가 동북아가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항해 중인 걸까요?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에 발표가 났는데요. 김 의원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전날 이미 예고가 있었어요. 7월 7일부터죠. 그러니까 7월 8일 날 발표를 한다. 그런데 사드에 관한 발표라 그러면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짐작은 했습니다. 근데 실은 3일 전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아무 결정도 안 내려졌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황당한 측면인데 어허. 7월 5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실무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 검토만 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그 결과 보고를 나도 아직 못 받았다. 예. 그랬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이미 청와대에다가 실무 검토 책임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예. 검토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장관이 모르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냐, 알고서 보고한 것이냐. 근데 당연히 알고 보고한 거죠. 그러니까 즉 국회에서 저는 위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실무 검토가 끝난 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그거야 뭐 당연히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던 것이죠. 싶어서. 적어도 7월 5일까지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절차상의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드를 설치해서 정말 북한의 공격을 다층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느냐, 우리의 방어 능력이 훨씬 커진 거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사드를 갖다 놓으면은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무기든 쓸모없는 무기란 건 없는 거거든요. 아하. 예. 하나라도 더 갖다 놔서 나쁠 건 없다? 아니, 나쁠 건 없죠. 이 세상에 무기가 많으면은 당연히 군사력에 도움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무얼 쏴도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제 한민구 장관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사드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 같이 우리나라 전방에서 즉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은 예. 그거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 아하. 이 얘기인데 아니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는 잠수함은 자객입니다. 자객. 그렇죠. 우리 등 뒤나 원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고 잠수함을 만든 건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의 효용성이 있다는 가정이 대부분 비현실적이에요. 뭐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가정. 예. 이거는 그렇게 수직으로 쐈다 떨어지는 게 어떻게 미사일입니까? 박격포지. 박격포가 그렇게 쏘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우리 좋으라고 사드로 타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세요. 예,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이고 그다음에 잠수함을 마치 무수단이나 사드처럼 우리 전방의 그 동북 방향에서 한국으로
고각을 높여 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다 그 가정들이 예, 예. 그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뭐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예. 이게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미국이 한국은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드를 턱 배치함으로써 중국 경사론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의 증표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맹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동맹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보유국이고 예. 중국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입니다. 예. 세계 2위와 3위의 핵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둬야 되는데 예.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그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사적인 보복까지도 따를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은 예. 이렇게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예.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사 대응까지. 예,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그렇다면 예. 러시아는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 찬반을 넣고 한미일이 한 축이 됐고 북중러가 한 축이 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마치 동북아 신냉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누가 저는 됩니까?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북한이요? 그렇죠. 이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예.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아하. 이거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예.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예. 이거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 수 아니겠어요? 신의 한 수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냉정 체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G2가 붙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든 택해야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아이고, 한말에 그 청일전쟁 이래 지금까지 강대국 간의 열강들끼리의 그 쟁탈전이 있을 때 한반도가 무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 한국전쟁 등 이루는 우리 역사적 불행의 원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예. 한반도에서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스처를 취했어야 제일 현명한 거였다고 김 의원은 생각하세요? 자, 북한의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의 핵탄두가 아직 장착이 안 됐습니다. 예. 국방부 공식 평가대로라도 몇 년 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자가 아직 공격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예.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해버린다.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완성된 무기도 아니에요. 아직도 시험 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굳이 이 시점에서 그 사드 검토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국익에 부합되는 행동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북한 미사일 방안은 군사적인 수단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 아직까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방 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어떤 그 제재와 압박 또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더 총력을 기울일 이런 어떤 그 단계에서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아하.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예. 이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우리 그 헌법 60조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문제는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런 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같아요. 국민투표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어떤 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아, 보고. 국민투표도 찬성하세요? 저는 국회 동의가 어렵다면은 국민투표인데요. 어렵다면. 예, 그 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미 우리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약에 따르면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만약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국민투표라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드 배치의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